미국 9월 소매 판매가 7,049억 달러, MOM 0.7% 증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 컨센이 0.3이었으니까 크게 상회를 한 것이고요. 게다가 8월 소매 판매도 0.8%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0.6에서 0.8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이죠. 9월 소매 판매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견조한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소매 판매 0.7% 증가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듯이 얼마든지 개정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는 것은 개정된 부분을 제가 따로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7월 달에 속보치가 0.7%가 나왔을 때 시장에 다소 충격을 줬었고 직전 달이 0.3이었으니까 상당히 놀랄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번 개정이 됐을 때 0.46, 0.5%로 0.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시 최종 개정이 되면서 0.56%로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죠.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0.56, 0.6%에서 반올림을 해서 0.6이죠. 여기에 이번에 예비치가 개정이 되면서 0.79, 0.8%로 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를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9월 소매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0.8, 9월 달에 0.7 이게 개정됐던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0.79 원래 0.56에서 0.79로 개정이 됐고 그래서 0.79인 거죠. 9월달 소매 판매만 좀 보면 0.7% 증가 상당히 의미가 있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지만 보시게 되면 계절 조정을 제외한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5.38%를 기록을 했어요. 크게 줄어든 것이죠. 결국 소매 판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의 이 변동성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네, 소매 판매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거를 뺀 게 자동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5% 정도가 소매 판매의 자동차 관련 부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번 소비를 하는 그런 재화가 아니죠.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전체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있는 항목을 좀 제외하고 의미 있게 보는 게 컨트롤 대조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죠. 0.6% 증가한 부분이죠. 이게 0.6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소매 판매 양상이 소비가 견조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계절 조정을 빼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24%로 집계된 거 여전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계절 조정과 계절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간에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9월 소매 판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매 판매를 보실 때는 크게 한 두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 조정과 계절 조정 포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좀 이제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예비치 또는 속보치 또는 확정치가 어느 정도 최초 집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계가 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변동성이 좀 심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매량과 실제 상품 가격의 변동이 혼재돼서 나타난다는 점,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져도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소매 판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계절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상당히 왜곡된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소매 판매가 특히 계절 조정이라는 수치가 조정이 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계절 조정을 뺀 수치를 놓고 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소매 판매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 빨간 선이 계절 조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파란 선이 계절 조정을 한 부분인데, 언제 소비가 늘어나냐면 연말과 뭐 이런 연휴,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절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월 달에는 늘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가 줄었던 달이 소비가 늘었던 달하고 서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9월 달 집계된 소매 판매가 뭐 매번 높았던 12월 연말의 소비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이미 그 부분을 플러스 해가지고 집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이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1월 달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은 마이너스 21%에서 점점점 이 급락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년 동안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왜곡이 심해졌는데 예전처럼 12월 달에 한 기간에만 집중해서 소비를 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평평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 패턴이 변했음에도 아직도 계절 조정을 넣은 집계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계절 조정으로 인해 나타난 소매 판매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만큼 계절에 따라서 소비가 집중되던 이 경향성이 조금 완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절 조정치가 몇 년 전 데이터를 갖고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과거에도 이랬으니 지금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는 뜻이죠.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소비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소매 판매가 예전만큼 소비가 진짜 강한가 해석할 여지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계절 조정이 된 게 0.7, 계절 조정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5%입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계절 조정뿐만 아니라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개정판이 나오는데 속보치죠. 이후에 예비치가 한 번 더 나오고 마지막 확정치라고 볼 수 있는 개정된 수치가 또 집계가 됩니다.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겠죠. 처음 이렇게 집계된 0.7% 이 속보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표본도 5,000개 정도로 예비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응답률도 낮고 결국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에 점차 잠정치부터 5,000개가 아닌 10,000개, 8만 이상으로 크게 늘려가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죠. 이후 확정치로 발표를 하고요. 네, 보시는 것은 실질 소매 판매고요. 결국에는 명목상 말고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꽤 오랜 기간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9월의 소매 판매, 과거 소매 판매 흐름이 좋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판매량도 의미가 있지만 가격의 변동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실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판매량 자체가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가격 자체에 대한 반영이 소매 판매에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높아져서 소매 판매가 높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산업 생산도 MOM으로 0.3%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다만 예상 컨센이 0.1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상회를 했지만 꾸준히 보시게 되면 산업 생산은 장기 평균보다 더 밑돌고 있었습니다. 0.3%가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약세를 보이면서 흘러왔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감소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산업 생산 전반은 아직도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도 못했고 이후에 꺾이는 흐름, 시간대가 이미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소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산업 생산 0.3% 증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들의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미실현 손실이죠.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실이 총 1,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죠. 지금 3분기 기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미국 국채 관련해서는 대략 235억 달러 정도 미실현 손실을 기록한 것이죠. 공정가치가 982억이니까 235억 정도 장부상 손실을 기록한 거고, 뭐 이게 한 20% 손실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MBS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MBS가 CBS, 그러니까 즉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채권 가능성 비중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뭐 어제 상업용 부동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상업용 부동산은 국채와 달리 담보 가치에 대한 회수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로지 이제 미실현 손실로 남을지 확정 손실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들여다보는 포인트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차트는 2분기까지의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을 모두 합친 내용입니다. 보시면 2분기 기준으로 5,500억 달러 정도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게 10년물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미실현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8 정도니까 뭐 대략 손실이 뭐 7천억, 8천억 정도까지 찍힐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은행들 중에 지금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주가 흐름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특별히 두 개 은행들 관련해서 지금 지역은행까지 살펴보면 CDS가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 의미가 있고요. 여전히 중소은행들에 대한 실적까지도 조금 유념을 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매 판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